안녕하세요. 저는 공연을 만들고 있는 전강희라고 합니다. 평화의 이야기를 마주하는 작은 움직임에서 저는 기획자 생태 연구를 맡았는데요. 사실 저는 포지션을 정확히 말하자면 기획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과는 조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차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연구 주제로 삼은 것은, 연구 주제라고 말하면 조금 거창한 것 같아요. 그냥 이 기회를 삼아서 내 친구들은 뭐 하고 있는지, 공연 예술하는 내 친구들은 2018년 연극계의 미투가 있었고, 그리고 2020년 코로나로 지금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이런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그리고 그들의 일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 기회를 삼아서 좀 담아보고 싶다. 그런데 이야기를 담때 좀 그들의 목소리로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20명을 만났고요. 그리고 전부 다 여자 공연 예술인들만 만났어요. 여자만 만난 이유는 아무래도 미투가 가져온 파장을 여자 배우, 연출가, 스태프들이 더 크게 겪은 것 같아서 여자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고 싶다라는 목표 하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제 소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미투와 코로나가 가져온 일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패널 채민을 모시고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고요. 그리고 오늘 리뷰를 해주시러 오신 선생님들과도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를 축제할 때 세 개의 직항으로 얘기를 해요. 먼저 공연 평론가, 그다음 드라마터그, 그다음 축제의 프로그래머, 이렇게 세 개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체성이 뭐냐, 너의 1번 직업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항상 드라마터그라고 말을 합니다. 드라마터그는 드라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드라마를 분석하는 역할, 텍스트를 분석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공연의 형식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텍스트가 없는 공연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주로 그런 공연들을 만들고 있고요. 이게 1번 캐릭터라면 두 번째 캐릭터가 평론가인가 프로그래머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프로그래머인 것 같아요. 축제들 만드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축제를 통해서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축제는 여러 명을 동시에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공연보다는 조금 더 매력적인 장르인 것 같아요. 공연 평론가는 물음표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글 쓰는 게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가 현장에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글을 쓰는 방식이 평론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차차 하게 되었어요. 평론보다는 그냥 공연을 아카이빙하는 것, 예술가를 아카이빙하는 것에 더 가깝구나. 그래서 평론가라는 말을 점점 안 쓰고 있는데, 저를 사람들이 이제 호명할 때 평론가라고 부르기도 해서 일단 편의상 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평론가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점이 많아요. 2013년에 썼던 글들이 제일 좋았고, 지금은 읽어보지 마세요. 읽어보지 마시고 대신에 이 연구 자료지만 좀 꼼꼼하게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독립예술 웹진 인디언밥이라는 웹진에서 편집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독립예술 웹진 인디언밥은 신진 작가들을 주로 비추는 웹진이에요. 그리고 꼭 연극이라는 장르만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장르가 섞인 공연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제가 드라마터그로 활동하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토양, 그리고 저의 경험의 출발점이 된 게 이 웹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서울 변방연극제에서 프로그래밍 디렉터로 축제를 만들고 있는데, 변방연극제도 독립예술 웹진 인디언밥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성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주류가 아닌 것,
그러니까 주류가 아니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예술가다 이런 맥락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블랙박스, 굉장히 큰 블랙박스가 있는 곳에서 공연을 하기보다 야외에서 공연하는 걸 더 좋아하고, 그리고 뭐 어떤 좋은 극장에서 관객을 만나기보다 뭐 길거리에서 만나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런 성향을 가진 아티스트들이 주로 모이는 축제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드라마터그로서 보통 3가지 장르에서 저는 공연을 하는데, 드라마가 중심인 공연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찾을 수 있는 공연이죠. 저는 그 중에서도 청소년극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청소년들 만나고 나면 약간 때 묻었던 나의 이 겉옷들을 한번 벗는 느낌이어서 청소년극을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공연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다큐멘터리 연극이라는 장르인데, 다큐멘터리 연극은 부르는 이름이 좀 다양하거든요. 다양한데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걸 얘기해 보자면, 어떤 자료들을 배우가 직접 수집을 해서 그걸 무대 위에서 발화하는 양식이 가장 많고, 지금 배우들이나 뭐 연출가들이 가장 많이 올리는 형식입니다. 네, 이 영상 잠깐 보실까요? 네, 이 영상에는 3명의 배우가 나와요. 최희진 배우, 그 다음 박희은 배우, 그 다음 김정 배우 3명이 나오는데, 이들의 이야기들, 제목이 기록을 찾아서인데, 옛날 책에서 옛날 여자 배우들의 기록을 찾아서 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와 어떻게 만나는지를 엮어서 만든 극입니다. 저희가 시리즈로 계속 만들고 있는데 올해는 잠깐 쉬고 있어요. 이런 공연들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설치인지 공연인지 좀 애매모호한 그런 공연들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 공연도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그 설치인지 공연인지 물음표가 굉장히 쳐지는 그런 양식의 공연이거든요. 네,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음 축제들은 이런 축제들을 했어요. 아우병행 페스티벌은 아시아 오프 병맛 잉여, 이런 쓸데없는 것들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친구랑 만들었던 거고, 서울 병밤연극제 포스터고요. 그리고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에서도 프로그래머로 일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본론인데요. 일상에 대해서, 미투가 만든 일상. 이 사진은 아마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 사진이에요. 연극계 거장이 고발된 사건이죠. 이게 2018년 2월이었고, 2018년 2월에 미투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또 다른 거장 연출가에 대한 미투가 있었어요. 2번이 있었고, 이 처음 2월에 미투가 있었을 때 저는 그때 일본에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일본 아티스트가 저한테 그 기사를 보여주면서 너희 나라 지금 난리 났다라고 말을 해줘서 굉장히 부끄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민족주의자는 아니지만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때는.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을 일본에 있는 아티스트들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본도 우리와 크게 차이가 없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이슈가 됐던 기억이 났고, 그리고 귀국하자마자 바로 연극인들 100명이 모이는 자리에 갔던 기억이 나요. 100명이 넘는 연극인들이 한 지하실은 아니고 연습실이 지하에 있으니까 그곳에 모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했었고, 그리고 바로 성폭력 반대 연극인 행동이라는 워킹그룹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워킹그룹이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라고 했을 때에 이런 원래 포럼을 쭉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술자리에서 되게 기분이 나쁜데 이걸 기분 나쁘다고 말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쁜 거 정상이다. 그리고 말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 나누기 시작한 시기가 이때였어요. 되게 상식적인 거지만 그것조차도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제 이때를 기점으로 막 터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 사회를 봤었어요.
저기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전데요. 이때 사회를 보면서 2018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데 어떤 성폭력이나 그런 부당한 것에 대해서 발언을 할 때 보통 내가 당사자가 아니면 얘기를 못 꺼내는 경향이 있잖아요. 물론 누구나 할 수 있죠. 그거는 우리 동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지만, 이때만 해도 내가 성폭력 경험이 없다면 말을 못한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발언을 하기 위해서 모두가 자기의 성폭력 경험을 말한 다음에 발언을 시작을 했거든요. 시킨 게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너무나 숫자가 많아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공항에 왔던 사람들도 있었고, 왜냐면 너무나 한꺼번에 많은 자극적인 얘기를 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제 인생의 큰 장면으로 하나의 사건처럼 평생 기억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고, 이게 3월이에요. 3월이 지나고 나서 이게 이제 2018년 하반기인데, 이제 그런 뜨거운 말들을 다 쏟아낸 다음에 저희가 저희의 언어를 찾기 시작한 게 2018년 하반기, 2019년 이 무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제연대를 하기 시작해요. 미투를 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근데 우리나라 미투의 특징은 앞서 말한 거장 두 사람을 미투한 사람들이 여자 연극인들인데, 이제 여자 연극인이라고 했을 때 일단 여성이고, 그리고 연극이라는 장르가 그렇게 유복한 장르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류층 뭐 이런 사람들은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 미투의 특징은 가장 낮은 곳이라는 표현이 좀 조심스럽긴 하나, 있는 사람이 자기를 다 드러내어서, 자기를 다 불살라서 모든 욕을 다 먹고 그렇게 하는 미투라면, 다른 나라의 미투는 조금 양상이 달라요. 저는 스웨덴 사례를 먼저 말을 하자면, 스웨덴은 한 배우가 미투를 했고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런 말 하잖아요. 얼굴 까고 말해,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폭력인지, 이들은 그 사람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500명의 여자 예술인들, 그러니까 여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남자도 있었고, 이 예술인들이 그 사람을 익명으로 미투를 하게 하고 500명이 같이 페이스북에 방을 만들어서 익명으로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쫓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방을 계속해서 바꾸거든요. 네, 귀찮은 일이죠. 근데 그걸 하고 개인이 드러나지 않게 한 다음에 문화를 바꾼 것이고, 이 조직이 수잔나 딜버라는 사람인데, 수잔나 딜버가 속해 있는 이 조직이 이제 나중에 법안을 만들 때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고 그게 반영되고 그렇게 변했다고 해요. 이런 연대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사진 자료는 없는데 2019년 2월에 또 저희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신 분이 오세요. 이분은 미국에서 배우로 활동하는 로라 피셔라는 분인데, 미국의 경우는 여기도 젊은 배우가 미투를 했고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준 게 기성 배우였어요. 나이가 많은. 손을 잡아줬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도 했고,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저희 동료들이 일단 연대를 했거든요. 물론 연대를 하면서 연령대가 다양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개인이 자기를 다 불살랐다면 그것과는 다른 분위기였던 것이 조금은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납니다. 그 로라 피셔라는 사람은 시카고 시어터 스탠다드라는 자치규약을 만들거든요. 그 자치규약은 2년에 걸쳐서 만들어졌는데, 1년 동안은 연극 관련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사례를 수집을 했고, 그리고 남은 1년 동안은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 각 극단들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돌려보면서 만들어진 자치규약입니다. 처음 1년 동안은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그런 모임을 가졌다고 해요. 좀 이상하게 말이 퍼지고 이러면 방해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듣고 미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폭력이라는 것은 어디나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시카고 시어터 스탠다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환경을 바꿔야 한다가 꼭 성폭력 때문만이 아니라 모든 창작자가 다 안전해지기 위해서,
이 창작자라는 말 속에는 여자만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예술인들, 성소수자 예술인들도 있고 장애인 예술인들도 있고 그리고 멀리 나가서는 예술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까지 모두를 포함해서 이들이 처해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자가 목표였던 자치기획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모임을 이 로라 피셔의 워크숍을 듣자마자 워킹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 참여하고 싶은 아티스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 그룹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1년 9개월 후인 지난주 수요일 아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한국공연예술자치규약이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는 줄여서 KT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만든 일상. 지금 보시면 카메라가 보이잖아요. 이 카메라는 취재용이 아니라 공연을 영상화하는 카메라예요. 그래서 이게 참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일단 객석은 텅 비어 있고 원래 공연의 필수 조건으로 관객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객석이 없어도 되는 그런 공연을 만드는 시대가 왔고 그리고 연극이라 하면 어떤 공동체성 그리고 현장성 우리가 공연의 미덕으로 꼽았던 것들 영상 매체 예술이 넘쳐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런 게 아니었나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 그런 믿음들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런 무대가 됐고 그다음에 이것도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객석이 이렇게 걷어지는 거죠. 숫자가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객석이 필요 없어지는 것. 국립극단 이제 온라인 상영회 하고 유료 공연으로 전환이 됐고 LG 아트센터도 이제 온라인으로 공연을 상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이 원래 다가올 거라는 거는 예상을 많이들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영상 매체가 더 많아지고 재미있는 콘텐츠가 더 많아지는 미래에 공연이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거는 1대1로 사람을 만나는 거다. 그래서 어떤 사적인 경험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의 관객을 만나는 공연. 소수라고 해도 만남이 정말 중요한 키워드인 거죠. 근데 지금 그게 다 흔들리고 있는 것. 소수의 관객을 만나도 될까라는 물음표까지 지금 생기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차차 준비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오게 된 거여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요. 물론 답을 찾아내겠죠. 어떻게든. 그리고 공연의 형태가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공연의 미덕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키면서 다른 무언가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무엇을 해야 할지 왜냐하면 공연들이 계속 취소가 되고 있고 저도 딜레이 된 공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큰 사건, 예상치 못했던 이런 두 가지의 사건을 겪으면서 내 동료들은 뭐 하고 있을지 되게 궁금했어요. 이 뭐 하고 있을지를 더 간단히 말하자면 집에서 뭐 하고 있을지 아마 집에 있을 건데 집에서 뭘 하지라는 게 굉장히 궁금했고 그들의 일상이 어떻게 조직이 될지 궁금해서 여러 명에게 제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네, 이렇게 20인의 공연 예술인들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한 명 한 명씩 하는 일을 좀 얘기해 보자면 강보름 연출가이고 강하늘은 사운드 디자이너이자 배우입니다. 김정 배우이고 창작자, 김신록 배우이고 창작자, 김지연 배우이고 창작자. 배우 옆에 창작자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게 좀 특이하죠. 이게 바로 공연의 환경이 변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배우가 작가가 쓴 대본을 읽기도 하지만 자기가 직접 장면을 만들거나 1인이 공연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배우이기도 하지만 창작자라는 명칭까지 같이 쓰기도 합니다. 박영 배우, 근데 제가 빼먹었네요. 박영도 1인 창작자거든요. 빼먹었네요. 박영희 연출가가 있고 배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배인숙 사운드 디자이너, 배경 배우, 베일리용도 사운드 디자이너. 사운드 디자이너 굉장히 많이 보이죠. 이것도 공연이 바뀌고 있어서
나온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예전에도 사운드 디자이너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어떤 텍스트를 무대에 올릴 때 그 텍스트를 잘 설명해주기 위해서 사운드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사운드 자체가 하나의 요소로서 배우와 동등하게 무대 위에 존재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무대의 미술 안에 사운드까지 넣어서 생각하는 공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가영 조명 디자이너, 그다음 손옥주 무용학자, 온달 의상 하시는 분이에요. 의상 디자이너고, 이담비 저 같은 드라마터그고 번역을 같이 하고 계세요. 장영은 극작가이고요. 조은이는 음악가입니다. 사운드도 만들기도 하고 작곡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다음에 채민 조금 이따 만나볼 패널이신데 저처럼 드라마터그를 이고 그다음에 웹진 운영자인데 현재 독립예술 웹진의 운영자입니다. 독립예술 웹진 인디언밥의 운영자입니다. 최희진은 배우이자 창작자, 한민주 프로듀서이고요. 원래 한민주 씨는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분인데 중국에서 이제 예술 경영 이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지금 현재 저랑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은지 연출가이고 지금은 한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 운영자이신데 여기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딜레이 되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공간 운영자예요. 공간을 운영을 할 때에 관계자들은 출근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출근은 하고 공연은 없고 그래서 뭔가 몸은 편할 수도 있지만 안 편하겠죠? 그렇지만 마음은 굉장히 불편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다고 해요.